안녕하세요. 쩌랑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롱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코롱생명과학 인보서 관련 암 발생 32건 그리고 상패 결정이라는 내용으로 요거 이제 상패 결정 내용은 이제 티슈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주관적 관점으로 보는 주식시장의 내용으로 많은 오류와 곡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특히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 인보사 관련돼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동기와 용기를 북돋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네, 인보사 관련돼서 네이버에 검색어를 치면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7페이지까지 나오더라고. 7페이지까지. 네. 오늘 여기 보이시는 정춘숙 민주당 의원님께서 오늘 보도 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일간지가 다 받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면 거의 한 페이지당 15개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뉴스 클릭해서 나오면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0군데 가까이에서 쓴 거예요. 네. 이분이 뭐라 말씀하셨냐? 네. 아우, 네, 우리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정충숙 의원은 인보사 K주의 총 투여 환자 파악이 아직 되지 않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암 발생 세로가 보고되고 있지만 네, 여기서 부작용으로 요 단어를 언론사에서 다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뭐 입장문도 내고 그다음에 기사 제목에 관련된 몇 군데에 이제 항의 요청을 해서 기사 제목이 변경되기는 했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이후에 많은 뉴스에서 부작용이라고요 다 갖다 가져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정춘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오류가 있어요. 보세요. 인보사 K주의 투여 환자 중에 부작용으로 암 발생 세로가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야? 아직 정확히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원인이 인보사 때문인지 아니면 뭐 가족력이라든지 식생활 이건지 뭐 원인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부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당연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투여 환자 파악과 지속적인 장기 투적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여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쩜 그렇게 그거를 여기다가 인보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갖다 붙이셔가지고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연합뉴스에서 그래픽으로 나온 건데 암 발생 보고 사료가 32건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 28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뭐 코롱생명과학이 한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확인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32건 중에 28건은 인보사와 관련이 없다. 인보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4건을 제외하고 지금 검토 중인 4건을 제외하고 32건 중에 28건이 인보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보도 자료로 내셔가지고 아주 그냥 대박 내셨죠. 전일간지에 얼굴 나오고 이름 홍보하는데 아주 대박 내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보사가 한 3,200명 정도 맞은 것으로 나오고
이 중에 환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한 2,789명 정도 된대요. 87.1%에 그치고 있대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로또를 매주 사는데 로또 사고 1등 당첨금 안 받아간 게 1천억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100억이 넘는 건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돈이 관련된 것도 100%다 타가지 않는데 선거도 100% 하지 않는데 87.1%면 엄청나게 많이 등록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 중에서 66.7%가 장기 추적을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방문 검사를 완료한 환자 수가 1695명입니다. 이 1695명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1695명. 그러니까 여기 87.1%에 그치고 있다가 여기 그치고 있다가 왠지 100%를 해야 되는데 90%가 넘어. 참나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 100점 만점인 수학 문제에서 87점만 맞아도 수는 아니지만 우잖아요. 우. 제가 연식이 좀 돼갖고 수우미양가로 봤을 때 우입니다. 우. 우면은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중간 이상에서 한참 이상 하고 있는 거죠. 최고 등급은 아니지만.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셔가지고 방문 검사 완료한 환자가 1695명 53%라고 합니다. 1695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게 2019년 12월 24일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암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넘게 산대요. 2017년 국가 암 등록 통계 발표에 5년 초과한 생존 환자 처음 100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이 정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사는구나. 그럼 여기에 이제 통계 자료예요. 통계입니다. 통계는 숫자로 나오는 거죠. 이 통계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보사가 신약으로 허가될 때 연골 재생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어. 통계적 유의성. 자, 여기서 볼까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82만 6,103명으로 연령대 전체 인구 706만 6,203명의 11.3%가 암을 발생한대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약을 하고 있죠? 인보사라는 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뭐죠?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65세 이상 분들이 인보사를 많이 맞았을 거 아니야. 60세 분들도 맞았겠지만. 자, 그런데 전체 인구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냐? 암 유병자는 전체 인구 대비 3.6%가 발생한대. 자, 전체 인구에서 3.6%가 안 발생하는데 65세 이상에서는 11.7%가 안 발생한답니다. 자, 그러면 인보사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험군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던 1695명 중에서 몇 명 발생했어? 32명 발생했어요. 몇 프로야? 2.2%입니다. 여기보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2017년도 통계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2020년 혹은 2019년도 통계로 얘기한다면 더 클 겁니다. 이 발생률 전체가. 왜 더 크냐? 왜 더 클까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확률이 되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암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암인 걸 빨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인보사 특성상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맞는데 그 중에 2.2%안 발생했다는 얘기는 거의 자연 발생률에 근접할 거예요. 결국엔 장기 추적하다 보면 15년 장기 추적하다 보면 그러면 인보사를 2019년도 3월에 맞으신 분이 이 2019년도 3월에 맞으셨던 분들 중에서 암 발생하신 분들이 있느냐? 혹은 2018년 뭐 3월에 맞으신 분들 중에서 이건 이제 2년째 되는 거니까 암 발생하신 분들이 있느냐? 결국에는 자연 상태로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의약품에서 부작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약을 먹었을 때 혹은 맞았을 때 주사로 맞았을 때 자연 상태에서 그냥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가령 뭐 우울증이 더 많이 온다거나 그러니까 일반인 자연적으로 100명일 때 45세 이상 여자인 분들이 우울증이 1명 나오는데 45세 이상인 여자들이 뭐 A라는 약을 맞았는데 100명 중에 20명이 나온다. 이러면 부작용이지 이게. 근데 1명 나와. 그럼 이게 부작용이 되나요? 부작용이 아니란 말이야. 또는 의약품을 처방 시에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일어나야 돼. 어떤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가려움, 미열, 이런 게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 거지. 어떤 의약품을 A라는 의약품을 처방받았는데 가려움, 뭐 반점 이런 거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의약품이라는 게 실제로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약의 효용이 더 크다면 의약품으로 승인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거예요. 32건. 그 중에 여기가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건 나왔어. 그 1695명 중에 한 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몇 프로야? 0.16%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100만 명 투여했을 때 뭐 10명 나온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 투여해서 암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보사로 암이 1명 발생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쳐요. 암이 1명 발생돼. 혹은 뭐 10명 발생돼. 100만 명 중에 10명. 그럼 이 부작용 때문에 이 100만 명의 삶의 질을 포기하는 것인가? 효용이 더 크신가 부작용이 더 크신가?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왜?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 잠깐만. 뭐가 없어졌네. 만들어 놓은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암에 걸리신 분들이 방사능 치료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항암제를 먹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머리 빠지고 뭐 장기 송산이 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암세포를 줄이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쓰잖아요. 식사도 잘 못하고 막 얼굴 까매지고 간도 손상 오고 하는데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이 건은 2.2% 나오는 거면은 이게 참 말하기 어렵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코론 티슈진 개선 기간 종료해서 이제 조만간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티슈진 공시로 나왔죠? 개선안을 냈다고. 이 뉴스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지난 4월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보류 해제 공문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5월 28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 티슈진은 그해 10월 11일 상장 폐지 대신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패를 면했어요. 자, 요게 뭐냐면 인보사가 식약처에 그 취소, 판매, 생산 이거 그 나오면서 그 기자회견했죠. 기자회견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의 영속성 관련된 문제로 된 건데 지난 4월에 FDA 미국 임상 보류 해제 공문을 받았죠. 보세요.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회에 개발 중인 치료제가 없는 만큼 미국 임상 3상 재개만이 한 가닥 희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가 있는 삶이다. 자, 그래서 요 두 문장으로 봤을 때 이번에 10월 11일까지 개선 기간 부여받은 회사 영속성에 관련된 문제는 통과된다는 거예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얘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 의견 거절 부분 나왔죠. 그러면 10월 11일에 회사 영속성이 통과된다 그래서 이 감사 의견 거절이 끝나냐? 안 끝납니다. 이거는 2019년도 한영회계법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 적정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속성 문제가 풀리는 것 자체가 여기에 큰 의미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시간이 좀 들어가면 시간을 좀 들여서 검사를 하면 조사를 하고 그럼 감사의견 적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또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높다 그래서 진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오늘 봤어요. 오늘 무슨 날이냐면은 예, 세계 관절염 날이었어요. 10월 12일. 저도 이제 오늘 이게 있는 건지 처음 알았는데 예, 뭐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기념을 좀 해야 되겠죠. 내년부터는 뭐 요때 맞춰가지고 정모라도 하든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그 국회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하여간에 사람들이 독해력에 문제가 있어.